네, 반갑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또 이제 달력 한 장이 넘어갔네요. 네, 11월 1일 일요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하고요, 하나솔루션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 테마주가 있습니다. 뉴스 특징주가 있는데, 두산솔루스하고 호텔신라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셀트리온, 인기 검색 종목으로 되어 있는 이 종목들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종목 진단을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은 삼성 엔지니어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단기간에 급등세를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4.5조 수주를 터뜨립니다. 이렇게 수주가 자꾸 나오는 것 보면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나오곤 같기도 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플랜트란 말이에요. 이제 4.5조 원 규모의 플랜트를 수주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플랜트 수주가 나올 정도라면은 경기가 좋아야지만 이런 수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사 이래 최대 잭팟이라는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실적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수주가 크게 터졌다라는 거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 수주가 터졌다고 해서 그 공사를 제대로 완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끝까지 해내고 그 돈을 받아서 실적에 잡혀야지만이 그때서야 이제 기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주가 터진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이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내용들이고 또 이런 플랜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 금요일 장에서 25.9%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12.98%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거래량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한 매수 힘이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의 저점 지지대가 여기요. 지금 11,000원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000원부터 형성된 이 저점 지지를 그동안은 깨지는 거야, 많은 거야, 막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빵 뚫어주면서 그냥 저점 지지대, 여기 지지 맞아 라고 얘기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물론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양봉이잖아요. 위에서 물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 양봉을 통해서 매수가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다시 크게 하락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리더라도요, 11,500원 수준 정도, 그냥 소폭 하락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횡보는 나갈 수 있어요. 바로 반등 나가지 못하고 횡보는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갑자기 터졌다거나 뭐 돈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주를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적인 리스크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 올라간다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서서히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올라가도 좋겠지만 네, 서서히 개선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에 대한 형성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홀딩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뭐 살짝 들어와서 지지가 더 확인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이너스권 11,500원 아래쪽, 11,500원보다 조금 더 아래쪽 공략하실 수 있다라면 그렇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보유 관점, 매수 의견 전부 다 괜찮은 곳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게 거래량이 들어와서 빵 하고 움직여준다라면 움직임이 나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들 기대치를 가지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나솔루션 볼게요. 참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던 패턴이었는데 다시 반등을 했죠. 네, 이 하락한 것은 다 아시죠? 니콜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뭐 손해를 봤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죠. 근데 뭐 그것 뭐 당장은 뭐 팔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 니콜라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기에서 뭐 이제 패스가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치는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죠? 기대치는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성장할 수 있는 배경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위쪽에 있는 이
고점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늘어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늘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지가 어느 정도 이 고점대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바로 반등 나오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요 흐름을 당분간은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옆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가 들어가시면 재미가 없어요. 매수해 놓고 그냥 계속 주가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만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보다는요, 신규 매수는 조금 뒤로 밀어놓으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해야 될 이유가 지금 당장은 없어졌어요.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더 깨고 내려가서 박살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횡보 흐름으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4만원이 지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원 지지라인대를 보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계속 유지하시고요. 대신에 고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를 인정을 받아야 되죠. 이 이격을 다 좁혀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을 통해서 저쪽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들을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신규 접근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만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 볼까요? 인기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은 카카오예요. 카카오인데 이 카카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매도를 좀 보셔야 돼요. 이거 계속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보호예수도 풀리는 모습이 또 있어요. 네. 지금 카카오도 분할 재상장 이후에 변경 인수 합병 상장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제 재상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 지금 카카오에서도 이제 217만 주 보호 예수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주식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된단 말입니다. 하필이면 근데 이럴 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이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보유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흐름들을 삐직삐직 보이고 있는데, 이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 200만 주면요, 금요일날 거래량보다도 훨씬 많아요. 금요일 거래량 5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 동안 일어났었던 거래량의 4배예요. 4배.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이 물량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은 주가가 당분간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은 주가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도 조금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대응 전략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마이너스 손실 중이다 그런 분들은요. 아래쪽 지지선 무조건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2만 5천 원이네요. 32만 5천 원, 32만원 조금 아무 여유 잡아도 32만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2만원 정도 수준, 즉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만약에 3%대 4%대 이런 하락이 더 나타나게 된다면 방향을 아예 하방으로 잡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매도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지간하면은 좀 절반이라도 비중을 축소하신 이후에 상황을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추세는 좋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 상승하는 배경도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일단 조정을 받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타이밍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 비중 축소 매도 의견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당연히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추세가 진정될 수 있겠는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우상향이 됐었던 부분들이 우하향 꺾이죠. 보통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면요, 좀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지금 들어온 위치가 어디냐면 지지권 때 거의 근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악의, 그냥 가장 낮은 지지선 때는 20만원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 위쪽에서 형성이 돼서 반등이 나갈 수 있다면 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점을 좀 잡아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세가 진정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 포인트는 어때요? 계속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진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옆으로 좀 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지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팔아먹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전략은 일단 이만큼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도 매도하기 조금 애매하다 싶으니까요,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 전략 보시기 바라고요. 아래쪽 지지선은 20만원대 조금 위쪽인데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 10% 정도 변동성 더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저점권 잡으려면 그 정도 변동성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올려 잡아서요, 한 22만원 정도, 한 5%대 정도 변동성,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시장적인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냥 홀딩, 네, 조금 더 빠지더라도 홀딩 전략을 만들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좋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배경도 있겠지만은, 올라가더라도 높은 상승을 당장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같은 거보다는 일단은 현재 시점 상황이 지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진정되는 모습을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껄끄럽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셀트리온까지 봤고요. 뉴스 특징주 보도록 합니다. 두산솔루스예요. 두산솔루스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단 말이죠. 헝가리 전지 박 공장에 1.5만 톤 추가 증설 투자한다. 2,700억 원 투자입니다. 이게 지금 뭐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면 좋은 소식이고요, 나쁜 소식이라면 나쁜 소식입니다. 일단은 뭐 이게 추가 증설이라는 부분들은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규적인 설비 투자를 더 확장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시너지, 그런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2,7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제 이 기업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돈을 또 써야 된다. 아, 글쎄오시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상향 패턴들을 계속 이어가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10월달 되면서 그 낙폭이 조금 더 커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지지선대를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요, 지지선이 요 정도 있겠네요. 여기, 네. 거의 다 왔네요. 그래서 지지선에 대한 근처는 이제 27,800원, 27,500원, 네, 28,000원, 뭐 3만원, 요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000원, 3만원, 요 정도 보시고요. 여기 이제 이 구간은 완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범위를 일단 저점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략은 딱 나왔죠. 지지선 이탈하게 된다라면 매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8,0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당장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돈도 나가는 데다가 저런 것도 이제 추가 증설돼서 뭔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당장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격이 벌어져서 단기적 상승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대응하시긴 좀 어렵고요. 신규 접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반등 기다려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솔루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이네요.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실적이 조금 안 좋다, 뭐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속 적자, 3분기 연속 적자인데, 이게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지금 한옥호텔 공사하고 있던 것도 보류하자!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부진 그 사장의 그 수건 사업인데, 이걸 중단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회사 상황이 지금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지금 거의 호텔이 놀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같은 경우들은 지금 보면은 계속 이제 뭐 할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합니다만은 뭐 일단 관광객이 더 많이 와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도심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일단 외부에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많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일단 상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시 뭐 2차 봉쇄니 뭐 해가지고 조금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런 것까지 겹치니까 부담스럽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도 이제 진정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정세 보인다고 해서 바로 뭐 해외여행이 풀린다거나 정상화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면 서서히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회사가 지금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상황 자체가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황적인 부분들이 진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만 나오면 그래도 경제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오겠죠.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바닥에서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바닥이고요. 네,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바닥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뒹굴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매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 접근은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라. 꼭 매수하고 싶다면 분할적으로 조금만 사놓고 상황 보고 나서 그리고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종목 말씀을 다 드렸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솔루션, 두산솔루스, 호텔신라, 카카오, 셀트리온 이렇게 6종목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진단 전략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그대로 써먹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종목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좀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오늘이 지나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달도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11월 달에는 모두 정말로 멋진 그런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라고요. 10월 달에 어려우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요. 11월 달에는 좋은 일들만 생기시기를 꼭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제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